어떤 효도. 이혼 후 비로소 엄마와 함께 있을 시간이 생겼다. 엄마는 늘 내게 먼 사람이었다. 결혼 전에 나의 엄마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 왜 나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해서 배우고 싶은 것을 못 배우게, 갖고 싶은 건 못 갖게 하는지, 왜 나는 아빠 없는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 등 내 환경이 못마땅했다. 엄마 탓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엄마 때문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다. 나는 절대로 엄마 같은 엄마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딱서니 없는 얘긴데 꽤 오랫동안 엄마에게 불만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으니 같은 여자로서 엄마의 인생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동지애 같은 게 형성되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그랬다. 예쁜 것을 좋아하는 나와 달리 엄마는 멋을 내기는커녕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처럼 대충 살았다. 먹고 사는 게 어려웠던 엄마의 인생에는 사치가 끼어들 틈이 없었다. 그렇게 절약이 몸에 밴 엄마는 살만해진 지금도 깨끗하기만 하면 괜찮다며 너덜너덜해진 속옷을 입고 밥상을 차리거나 차를 낼 때도 장식이라곤 하나 없이 경제적으로 차린다. 여유가 생겼음에도 미적 감각이 없다는 것이 생활의 아름다움이란 여유가 끼어들 틈이 없다는 것이 나는 너무 싫었다. 내가 바라는 엄마의 시체의 엄마와 너무나도 달랐다. 내 삶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을 때 곁을 지켜준 건 역시 엄마였다.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내게 매 끼의 밥상을 차려줬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내 곁을 24시간 지켰다. 시간이 지나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서 내가 얼마나 못된 딸인지 반성했다. 그리고 평생 대면대면하게 지내다 끝날 줄 알았던 엄마에게 잘해줄 기회가 왔음에 감사했다. 앞으로는 무언가를 하든 엄마를 먼저 생각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엄마와 딸이랑 이런 걸까? 이제와 이렇게 엄마를 돌아보게 된 것이 미안하면서도 여전히 엄마의 방식은 나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결심은 때때로 무너진다. 음식점에 가며 엄마는 가격표를 슬쩍 본 다음 나는 배가 부르니 하나만 주문하라고 하고 생수가 아깝다며 수돗물을 쓴다. 과일을 슥슥 껍질을 벗겨내 놓으면 끝이고 싱크대의 살림 정리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엄마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할수록 나는 불만이 많아졌다. 그때마다 나는 짜증을 내고 엄마는 눈치를 본다. 딸 눈치를 보는 엄마가 싫어서 반성을 하지만 그 역시 오래가지 않는다. 같이 있더라도 집에서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내게 엄마는 주변을 서성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톡 쏘고 엄마는 다시는 안 온다 하고는 서운해서 집으로 돌아가곤 하셨다. 엄마와 함께 지낸 몇 년 동안 새로운 면을 많이 발견했다. 엄마는 꼿꼿하다. 한숨을 쉬거나 앓는 소리하는 할머니의 특유의 습관이 없다. 누군가에게 위지하려는 태도도 전혀 없다. 혼자 오래 살라 독립적이고 오랫동안 가게를 홀로 꾸린 사람답게 씩씩하다. 현재 얼마의 삶에 대한 열정은 아픔을 겪은 딸에게로 향했고 정성을 다해 나를 돌봐줬지만 얼마의 삶을 무너뜨리진 않았다. 나의 예민함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는 불안과 피해의식이 합해져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시키곤 했는데 가장 가까운 이에 있는 엄마가 그 대상이 되곤 했다. 나는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고 엄마는 묵묵히 받아줬다. 속상한 감정은 고스란히 엄마 얼굴에 드러났고 미안해진 내가 쭈뼛대며 주변을 서성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엄마는 나를 받아줬다. 타인을 상처낸다고 해서 내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땐 왜 그렇게 예민했을까? 그렇다고 내가 엄마와의 동거를 100% 만족했던 건 아니다. 엄마는 거의 24시간 내내 TV를 틀어놓고 드라마를 보곤 했다. 엄마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에게는 화가 너무 많았다. 출생의 비밀, 불륜, 누명, 스토리에도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의 플롯을 따라갔다. 딸이 온 세상에 닿도록 시끄럽게 이혼을 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굳이 저런 드라마를 볼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엄마의 취미와 생활이기에 볼륨 좀 낮춰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었다. 요즘은 나도 많이 변해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 엄마 곁에 앉아 딱히 궁금하지도 않은 줄거리를 묻곤 한다. 엄마는 내가 빈티지 마켓에서 예쁜 그릇을 발견했을 때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슬슬 내용을 읊어주곤 한다. 그러면 나는 어머어머 미쳤나봐 어쩌려고 같은 추임새를 넣는다. 일종의 효도다. 요즘은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볼 때면 엄마 생각이 난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엄마와 나누고 싶다. 오늘도 홍상죽을 하나씩 나눠 먹고 다음 마사지를 받으러 다녀왔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마사지 받는 거 아파서 싫다 하던 엄마는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며 좋아한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메뉴판 가격을 먼저 스캔하고 나는 배부르니 네 것만 시키라던 엄마는 어쩜 이렇게 고기가 부드러울 수 있느냐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많은 여자가 그렇듯 나도 누군가가 내 살림에 손대는 게 싫다. 친정 엄마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럼에도 요즘은 일부러 엄마에게 일거리는 나누어준다.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다. 과일 깎아놓은 것, 상차림 모두 마음에 안 든다. 손님들이 가고 나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을 하나하나 얘기하는데 엄마도 습관이란 게 있어서 쉬이 고쳐지지 않는다. 누군가 내게 당장 특급 호텔 매니저로 스카우트 되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을 정도의 솜씨라고 칭찬한 적이 있다. 엄마가 내 기대를 맞추는 날은 오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그나마 내 성미를 맞춰주는 사람도 엄마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시간도 엄마는 나는 엄마도 나도 싫지는 않다. 엄마가 나를 내심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안다. 나는 집에 있는 시간이 길고 집에서 가장 바쁘다. 청소, 요리, 설거지, 빨래 같은 가사 외에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고 그리며 쓴다.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서 포장지를 한 보따리 사와 선물을 포장할 때, 양대동 꽃시장에서 사온 꽃들을 꽃꽂이를 할 때, 간단한 티테이블을 차릴 때, 묵상한 내용의 종이에 적고 그림으로 기록할 때, 엄마가 나를 바라보는 표정은 내가 어린 동주가 상장을 받았을 때 표정과 같다. 공부도 살림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전문가처럼 척척 해내는 모습이 기특한 모양이다. 내가 무언가에 집중해 있으면 엄마는 TV를 끄고 곁에 쪼그리고 앉아 심부름을 해준다. 셀로판 테이프를 일정한 길이로 잘라주며 가위나 풀타일을 건네며 끊임없이 질문을 건넨다. 과거의 나라면 짜증을 냈을 텐데 요즘은 귀찮아하면서도 꼬박꼬박 답을 한다. 그게 엄마의 행복이란 걸 알기 때문이다. 내 방식대로의 효도랄까? 출근하려고 비니 모자를 쓰고 스웨터에 코트를 입고 나섰는데 뒤에서 엄마가 한마디를 한다. 아무거나 써도 저렇게 인형 같으니 내가 인형을 낳았어. 처음 듣는 말이었다. 이혼하기 잘했다. 이혼하지 않았으면 엄마의 고마움도 모른 채 남편의 심부름만 하다 내 인생이 끝났을 거다.